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믿고 있는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을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며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이미 스스로에게 빚을 진 듯한 기분이 들게 하는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게으름이라는 이름입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참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의지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중요한 일을 시작조차 포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이 너무 약하고 규율이 부족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무언가가 자신에게는 없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인지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들에 따르면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동기 부족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신적 명료함의 부족과 결합된 과도한 산만함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게으름이라면 해결책은 의지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의지력은 고갈되고 실패하며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을 버립니다. 반면 여러분의 문제가 산만함이라면 해결책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훈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수백 년 전 일본의 사무라이와 선불교 승려들을 거쳐 발전된 철학 속의 기술이며 오늘날 삶의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오하이오주의 한 도시에 사는 아이제이어라는 19살 청년에게 닿은 기술입니다. 프로그래밍 공부를 했어야 할 어느 토요일 오후에 말이죠. 하지만 그는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제이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목이나 썸네일의 무언가가 여러분의 시선을 끌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다음 여러분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을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유튜브 그 자체이거나 전반적인 소셜미디어 혹은 여러분의 잡념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댓글 하나면 충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1장 영원한 시작. 아이제이어는 19살이었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작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진심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적어도 머릿속으로는 말이죠. 그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가졌다가 잊어버리는 막연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유튜브로 개발자 영상을 보고 인스타그램에서 스타트업 계정을 팔로우했으며 창업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트위터 글타레를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앱을 만들고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언젠가는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었죠. 문제는 아이제이어가 출발선을 단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기분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매주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야. 이번에는 진짜야. 그는 강의를 등록하고 노트북을 열고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잠깐, 책상부터 먼저 정리하자.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엔 쓰레기통이 꽉 차 있으면 집중이 안 되니까 쓰레기를 먼저 버리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강아지 밥부터 주자. 안 그러면 계속 나를 쳐다봐서 집중을 못할 테니까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30분, 40분이 흘렀습니다. 책상은 정돈되었고 쓰레기는 비워졌으며 강아지는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제이어는 여전히 첫 번째 강의의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리에 앉았을 때 그의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피하려고 애쓴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유혹이 쉽게 찾아왔습니다. 강의를 열고 목차를 보았는데 목차에는 50개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50개의 강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순서대로 할까? 바로 언어로 넘어갈까? 이론부터 먼저 할까? 하지만 어떤 이론을 파이썬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백엔드 아니면 프론트엔드,
잘못된 방식으로 시작해서 시간을 낭비하면 어쩌지? 의심은 그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마비된 틈을 타 유튜브가 등장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딱 하나만 짧게 봐야겠다. 그 영상에는 초보자를 위한 최고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명하는 한 프로그래머가 나왔습니다.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프로그래밍에 관한 내용이잖아. 기술적인 내용이고 생산적인 일이지. 하지만 현실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것은 생산성으로 위장한 도피였습니다. 아이제이어는 그 영상을 40분 동안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영상을 보고 또 다른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느새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코드는 단 한 줄도 쓰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바쁘다고 느꼈습니다. 관련 주제의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 함정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능동적 미루기 또는 생산적 미루기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배우고 조사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해야 할 일을 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시작에 갇혀 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시작하려 하지만 결코 실제로 시작하지는 않는 그 편안한 장소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인 점은 아이제이어가 이 모든 이유로 자신이 게으르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낭비했어. 나는 게을러. 나는 규율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해. 어쩌면 이 꿈은 나와 맞지 않는지도 몰라. 이런 생각은 매주, 매달 더 강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꿈은 점점 작아졌고 죄책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2장 모든 것을 바꾼 영상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이제이어는 이번 주말은 다를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침실에 두고 주방 식탁에 노트북을 놓은 뒤 파이썬 강의를 열었습니다. 20분 후 그는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손이 전화기로 갔고 엄지손가락이 앱을 열었습니다. 알고리즘이 그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주었고 그는 클릭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이미 클릭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상이 좀 달랐습니다. 썸네일에는 안경을 쓰고 진지한 표정을 한 일본 남성이 있었고 제목에는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제이어는 평소 철학적인 영상을 찾아보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그 제목의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정확히 그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던 바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파비오 아키타로, 기술업계에서 20년 이상 오랜 경력을 쌓은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아키타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키타는 아이제이어가 그토록 명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게으름은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정말로 하고 싶어 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동기 부족이 아닙니다. 결과를 만들어낼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의 안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키타는 아이제이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부동심. 제3장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동심. 이 단어의 의미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경직된 마음이 아닙니다. 차갑거나 감정이 없는 마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개념은 일본의 무술, 특히 검도와 무사도에서 유래했습니다. 부동심을 가진 전사는 적들이 소리치고 주변이 혼란스러우며 실제 위험이 닥친 전투의 한가운데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사도 다른 인간과 똑같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그의 행동을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아키타는 현대 사회의 적은 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은 알림을 사용합니다. 자동 재생 기능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려고 할 때 화면 구석에 나타나는 바로 그 영상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부동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 어떤 것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소음, 알림, 무작위로 떠오르는 생각,
추천 영상 하나에도 그들의 주의력은 아무런 저항 없이 심지어 깨닫지도 못한 채 끌려갑니다. IJ연은 이 영상을 보며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던 현상에 마침내 이름을 붙이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결코 게으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의지력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그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의심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당장 이해가 가지 않는 불편함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추천 영상 하나가 그를 흔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마음을 다잡아줄 듯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부동심이 없었습니다. 아키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그의 말은 마른 장작에 붙은 불꽃처럼 아이제이어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산만함은 당신을 납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산만함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아키타가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은 현대 신경과학에서도 직접적으로 뒷받침됩니다. 압박감 속에서 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수년간 연구해온 신경과학자이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 데니얼 레비티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뇌는 다중작업, 즉 멀티태스킹을 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넘어갈 때 일어나는 일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각 활동을 반쪽짜리로만 처리하며 각각의 활동에 불완전한 주의력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는 이 흔적을 주의력 잔류물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상황에 대입해보면 아이제이어가 공부를 멈추고 영상을 볼 때 그의 뇌는 공부에서 완전히 스위치를 끄지 않았습니다. 뇌의 일부는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처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공부로 돌아왔을 때 뇌의 일부는 여전히 영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어느 한 곳에 온전히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느꼈던 피로감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생긴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생긴 피로였습니다. 몰입이라는 개념을 창안한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의견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간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고 생산성이 폭발하는 깊은 집중의 상태인 몰입은 오직 완전한 주의력이 있을 때만 일어납니다. 단 하나의 과제, 단 하나의 방향,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동심은 현대적 용어로 말하자면 몰입 상태를 위한 신경학적 조건입니다. 유튜브 탭을 열어둔 채로는 몰입 상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화기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는 몰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저 다른 강의를 봐야 하나? 하고 마음이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몰입할 수 없습니다. 아이제이어는 미하이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레비틴의 책을 읽은 적도 없었죠. 하지만 어느 토요일 오후 일본인 프로그래머의 영상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제4장, 진정한 첫날.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이제이어는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거창한 목표 목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겠다고 다짐하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강의를 다운로드하지도 않았고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일 좋은지 검색하지도 않았으며 컴퓨터 바탕화면을 다시 정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단 한 가지만을 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파이썬의 첫 번째 강의를 선택해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선택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택을 하지 못해 마비되는 것은 그 어떤 잘못된 선택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심은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심은 불확실성에 의해 마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방에 두었습니다. 강의 창을 제외한 모든 브라우저 탭을 닫았습니다. 화면에 25분짜리 타이머를 맞추고 시작했습니다. 처음 5분은 항상 어렵습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방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빨리 확인하기 위해 유튜브를 켤까 생각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는 참아냈습니다. 25분 후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그는 강의 하나를 온전히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코드 몇 줄을 작성했습니다. 파이썬의 변수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었지만 아이제이어는 드디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저 콘텐츠를 소비했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이 감정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차이를 설명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시작 속에서 몇 달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 차이는 살아 숨쉬는 것과 그저 존재하는 것만큼의 큰 차이입니다. 아이제이어는 화면에 적힌 코드줄을 응시했습니다. 단 4줄의 간단한 코드였지만 그것은 자신이 직접 치열하게 고민하며 써내려간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25분의 사이클을 한 번 더 완료했습니다. 그 월요일 그는 총 50분 동안 진짜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온전히 집중한 5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한 달 동안 그가 한 공부를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5장 부동심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 그 후 몇 달 동안 아이제이어는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발전은 일직선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스마트폰에 몇 분 동안 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빠져 1시간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의심이 다시 찾아와 컴퓨터 앞에서 몇 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굳어버리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제이어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산만함에 굴복할 때마다 나는 참 게을러라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방황하고 있구나. 다시 제자리로 데려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를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부동심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란 유혹에 전혀 빠지지 않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렸을 때 다시 돌아오는 법을 아는 마음입니다. 사무라이들이 선천적으로 차분했기 때문에 부동심을 수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중심을 되찾는 기술을 훈련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불꽃은 흔들리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바람은 불꽃을 끄지 못합니다. 그저 불꽃의 뿌리를 시험할 뿐입니다. 아이제이어는 그 뿌리를 단단하게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간단한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깊게 3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복잡한 명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뇌에게 자, 이제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할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기 위한 10초간의 멈춤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책상 위나 주머니가 아닌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책상 위에 있으면 뇌가 그 존재를 알아차리고 집중력의 일부가 계속해서 폰을 신경 쓰는데 분산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의식이지만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아키타의 영상을 본 그 토요일 이후 6달이 지났을 때 아이제이어는 파이썬 강의를 완강했습니다. 그는 3개의 작은 프로젝트도 완성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컴퓨터 파일을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도구였는데 단순하고 실용적이며 오직 그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생애 첫 이력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6장 회사 19살의 아이제이어는 콜럼버스의 한 중견기술 기업의 주니어 개발자로 입사했습니다. 급여는 평범했고 업무는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아이제이어에게는 비슷한 직급의 동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여 일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주니어 개발자들이 사내 메신저의 잡담이나 불필요한 회의, 조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미루기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아이제이어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 일했습니다. 그가 유독 더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 존재하는 기술을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회사 생활에서의 부동심은 방해 요소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방해를 받은 후에도 다시 집중력을 되찾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방해는 언제나 일어나기 마련이니까요. 이메일은 계속 날아오고 동료들은 당신을 부를 것입니다. 가장 깊게 집중하고 있는 순간에 회의가 잡히기도 합니다. 핵심은 이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에 휘둘리거나 잠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제이어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3년 만에 그는 주니어에서 시니어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데이터 보안에 대해 공부하면서 그는 그 누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디지털 신원 확인이었습니다. 이는 온라인 거래에서 화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업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적 한계와 규제가 복잡하게 얽힌 험난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는 여가 시간에 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상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 주제에 강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만함에 끌려다니는 학습과 방향성 있는 호기심이 이끄는 학습의 차이입니다. 산만함은 알고리즘이 원하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지만 방향성 있는 호기심은 당신이 반드시 가야 할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줍니다. 22살이 된 아이제이어는 충분한 자금을 모았고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확고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잘 맞는 두 명의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25살의 아이제이어는 회사를 떠나 자신의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공 스토리가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아이제이어의 스타트업은 하루아침에 대박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품을 출시하자마자 세상이 멈춰서서 기립박수를 치는 영화 같은 순간은 없었습니다. 처음 6달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약을 약속했던 고객들은 잠수했고 최악의 타이밍에 버그가 발생했으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제이어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부동심의 시험대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면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어쩌면 네가 실수한 걸지도 몰라. 안전한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이러한 속삭임은 모든 창업가, 모든 예술가, 가장 혹독한 훈련을 견디고 있는 모든 운동선수에게 찾아옵니다. 마음이 그 고통과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부동심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곳입니다. 부동심은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나 절대적인 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의심, 피로를 느끼면서도 그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생각을 지켜보는 것과 그 생각 자체에 잠식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아이제이어는 내면의 소리를 지켜보았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제7장, 그가 이룩한 것. 오늘날 아이제이어는 27살이 되었습니다. 사이버 보안과 신원 확인에 주력하는 그의 회사는 현재 수십 개의 기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술은 기업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기를 줄이고 며칠씩 걸리던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규모가 아닙니다. 아이제이어가 자신이 번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제이어가 어머니를 모십니다. 방향도 비전도 없이 방황하던 사촌은 아이제이어의 회사에 인턴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는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제이어가 자란 동네의 다른 청년들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동심은 그저 회사 하나를 세우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자신의 삶에 온전히 존재하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부를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던 19살 청년의 어느 토요일 오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영상에서 생전 처음 듣는 단어를 접하고 난생 처음으로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자책하는 일을 멈추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제이어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은 아마 게으른 것이 아니라 산만한 것일 겁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게으름은 무언가를 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산만함은 하고 싶지만 미처 도달하기도 전에 마음이 이리저리 떠도는 것입니다. 둘째, 부동심은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입니다. 기술은 훈련할 수 있으며 훈련은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타이머 하나, 과제 하나, 스마트폰을 넣어둘 서랍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정신을 온전히 집중하여 단 한 가지만 제대로 해내면 됩니다. 셋째, 적은 유튜브가 아닙니다. 스마트폰도 아니고 외부의 소음도 아닙니다. 진짜 적은 내면의 댐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부동심이 있으면 스마트폰이 책상 위에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동심이 없으면 스마트폰이 책상 위에 없어도 마음은 스스로 알아서 방황합니다. 넷째, 생산적 미루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목표와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를 피하는 이 함정은 이되어 어쩌면 가장 교묘한 형태의 자기 파괴일지 모릅니다. 바쁘다고 느끼고 발전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영원한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도 그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 아늑한 환상 속의 공간 말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가장 중요한 순간은 에너지가 넘치고 동기가 부여되어 무언가를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진정 중요한 순간은 마음이 방황하려 할 때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수천 번 반복될 때 부동심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IJR을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질문은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과제에서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바로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분명 그 영상들에서도 귀중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매주 철학, 심리학,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선사할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현재에 존재하고 명예롭게 걸어가며 묵묵히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